43페이지에서 6가로 부가 징수에 대한 내용은 납세 의무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납부할 의무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릴 때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갖추었다면 그 세금을 납부한다. 우리 입장으로서는 납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나 지자 입장으로서는 징수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납부할 의무로서 납세 의무예요. 납부할 의무에 대한 이유로서 납부할 의무가 시작된다 라는 이유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성립이라고 사용해요. 여러분들은요, 문장에서 성립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를 보자마자 이건 시작의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납부할 의무의 시작이다. 시작에 대한 이유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자 앞에 있는 글자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그랬죠. 그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을 때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하는 때를 붙여요. 그럼으로써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다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취득세는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취득하는 때 성립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등록 면허세는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하는 때 성립 이렇게 되고요. 수시 부과하는 세금마다 수시 부과할 때 있어요. 그런 세금들을 총괄적으로 수시 부과하는 세금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세자 앞에가 수시 부과니까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됩니다. 일단은 일반적 경우를 먼저 하세요. 일반적 경우로서는 방금 했던 3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성립, 등록 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성립, 그리고 수시 부과하는 세금은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됩니다. 이렇게 성립되었으면 얼마를 납부하라 라고 세금액을 정한다. 세금을 정한다는 걸 보고 확정 그래요. 자, 여기서 확정의 뜻에 대한 내용은 세의 금액 산정이다. 이 내용이 확정의 뜻이에요. 세금을 산정했으면 그 세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준다. 알려준다가 부과. 원래 지방세 기본법에서 부과에 대한 용어 해설이 적어져요. 그 용어 해설에 대한 내용은 세금의 부담을 지우는 것 이렇게 적어지는데 그 내용을 알고 문맥을 맞춰서 본다면 안 맞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그렇게 알지 말고 부가 나오면 세금이 얼마인지 알려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알려주고 그 알려준 금액을 거두어 드렸다. 우리 입장으로서 납부했다. 그거 했으면 납세 의무는 소멸된다. 없어진다. 이런 의미로서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징수에 대한 내용은 거두어 드린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서 두 개를 합쳐봐요. 부가 징수 방법. 그러면 세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고 거두어 드리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확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부가 징수 방법도 금방 알아요. 확정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세금액 산정인데 방법에 대한 내용은 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신고. 신고란 말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가 신고의 뜻. 결정이란 말은 징수하는 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급에 대한 내용이 결정의 뜻입니다. 모든 세금은 신고, 결정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왜 신고를 택하고 왜 결정을 택하겠는가를 볼 때 성립된 시점에서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국가가 지자체가 몰라요. 그럼 세 금액은 산정할 수 있겠으나 알려줄 수 있을까요?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권을 넘겨주면서 납세 의무자 너의 신고로서 믿겠다. 그게 신고입니다. 또다시 성립했던 시점에서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국가가 지자체가 알고 있어요. 그랬으면요. 국가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서 징수하는 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로서 알려주면 됩니다. 이게 결정입니다. 이제 구별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취득세. 취득세에 납부할 의무의 성립은 취득하는 때에 누가 취득했는지를 지자체가 알겠냐 이겁니다. 제가 요 분필을 취득했을 때 요 분필을 취득한 자는 나다라는 건 나밖에 몰라. 그러면 취득했을 때 나밖에 모르니까 지자체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지자체가 부가권 넘겨줘요. 넘겨주면서 뭘로? 신고. 신고로서 세금액이 정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내 거다고 등기할까요? 안 할까요? 등기하겠죠. 국가한테 내 토지 좀 보호해줘. 이거 내 거야. 하면서 이제 등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등기함으로써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음으로써 그때에 대해서 누가 납세의무자,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알고 있는 거니까 국가가 지자체가 세액 산정해서 고지서로서 알려주면 됩니다. 이게 뭘까요? 결정. 이제 구별점 찾아냈네요. 이해는 이제 떠나. 시험에서는 이해는 안 나와요. 이해는 안 나오고 뭐만 나오냐? 결과적 내용만 나옵니다. 그 내용을 문제하고 연결시켜 봅시다. 문제에서 보니까 확정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는자 앞에 확정 아니면 마침표 앞에서 확정 글자가 있으면 이 확정 글자 보자마자 세금을 보세요. 세금에 대한 내용이 보유 세금이었다고 하였으면 그때는 결정. 보유 외 세금이었다. 이때는 신고. 이러면 돼요. 또 이렇게 말하니까 어느 세금이 보유고 어느 세금은 보유 외인지 나는 모르겠다. 또 이렇게 또 말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요 과목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 세법이죠. 부동산 세법 요 내용을 보시면 돼요. 여기서 세법이니까 세금에 관한 법에 대한 내용을 각기 세금마다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부동산에 맞추겠다라는 내용이 부동산 세법이에요. 이 맞춰보죠. 부동산을 취득하다 이랬으면 적용되는 세금은요. 세자 앞에 취득 갖췄죠. 그러면 취득세가 적용이 된다 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취득하였다고 하였으면 요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소유란 말은 보유란 말과 같은 말. 부동산을 보유하죠. 보유했을 때 적용되는 세금에 대한 일로서는 재산세. 일정 금액 초과 보유했으면 적용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가 되고요.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어요.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되는 세금이 지역자원시설세인데 정해진 용도에 대한 내용은 지역, 자원, 시설 용도만 사용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시험하고 관계 있는 것은 시설입니다. 시설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내용인데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이라는 것을 앞에서 글자로 적어줘요.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지죠. 소방분이라고 적어져요. 그럼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서 앞에가 소방분이라고 적어져요. 이 적어지니까 이 내용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읽을 필요 없고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소방분이라는 글자 보자마자 이 시설은 소방시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소방시설의 이익을 받는 물건의 소유자에게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소방시설의 이익을 받는 물건의 소유자는요. 상가 건물의 소유자, 또 주택의 소유자가 소방시설의 이익을 받죠. 화재와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거니까 이것도 보유세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보유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몇 년마다 납부하시다가 어느 시점에 이 부동산을 팔았어요. 팔다에 대한 내용이 양도. 그럼 양도 소득세가 적용되겠죠. 양도 소득세.
취득세로서 적용이 될 것이고, 이제 여기에 의해서 팔았다면 상대편은요, 취득세. 그리고 또 상대편이 보유하니까 재산세. 일정 금액 초과 보유했으면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매년마다 납부하시다가 어느 시점에 그 상대편이 팔았으면요, 양도소득세. 거기에 따른 상대편은요, 취득세. 이렇게 흘러간 거. 이걸 알려준 것이 부동산세법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세법은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됐어요. 하나는요, 취득 단계. 하나는 보유 단계. 하나는 양도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이 출제자였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낼 때 어느 부분을 문제 내겠는가 한번 봅시다. 취득세 낼까요? 자, 세자표가 취득 적어졌잖아요. 그렇으니까 취득 단계에다 하는 것은 유치원생도 알아. 그러니까 문제를 안 내요. 답으로 안 줘요. 또 양도소득세는요, 세자표가 양도 적어졌죠. 그렇으니까 양도 단계, 처분 단계다. 이런 거 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답을 안 줘요. 그럼 뭘로 답을 주겠는가? 여기서 볼 때 재산세, 이 세자표가 보유만 적어졌습니까? 안 적어졌죠. 그러면 어딜 답을 내겠는가? 여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아셔야죠. 아신다는 것은요, 암기하셔야죠. 글자로 안 적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외우셔야죠. 그 내용을 이제 기억을 하시라고 앞에다가 적어놨어요. 한손 노트 페이지, 몇 페이지 보시냐면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보시면은 4페이지에서 밑에 동그라미 2개 넣으면서 1번. 먼저 읽어줄게요. 국가가 소유자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단행도 지문이 워낙 길어. 워낙 기니까 짧게 기억하세요. 국세 보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또다시 그 밑에서 동그라미 2개에서 2번.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로 있죠. 여기도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문이 워낙 길어. 짧게 기억하세요. 지방세 보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시설세. 총괄적으로 보유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세분화시켜서 지방세 보유 그러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국세 보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이제 이 내용을 알았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충분하게 구별이 돼요. 자, 문제에서 확정 나왔어요. 확정 나왔을 때 이 확정을 문제 키로 잡고요. 키로 잡고 보유 세금이었으면요, 결정. 보유 외 세금이었으면요, 신고. 이 내용으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7페이지 보세요. 17페이지. 한손 노트 17페이지 보시면 (5번) 키. 는자 앞에 확정. 마침자 앞에서 확정 글자가 있으면 그 확정 글자를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보유 세금이었으면 결정. 보유 외 세금이었으면 신고. 이걸 알았으면 그 밑에는 표가 외워져요. 이 단순한 내용으로 암기가 됩니다. 밑에 보시면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 단계 세금이죠. 그러니까 신고. 등록인도세도 취득 단계의 세금이니까 신고. 뒷페이지에서 재산세. 재산세는 보유죠. 보유니까 결정. 종합부동산세도 보유 세금이니까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와 달리 예외사항을 둬요.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온다 했으니까
종합부동산세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아니면 납세자 선택 이 글자와 연결되어 있으면 끝에 있을 말은 신고. 신고 기간도 기억하세요. 신고 기간은 납부기간과 같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소득세, 소득세니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보유만 외세금이죠. 뭘로? 신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보유세금이니까 결정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부가징수 방법에 대한으로서 신고 납부. 신고 납부는 뜻에 대한 내용이 글자 그대로니까 뜻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말씀을 드리면 신고니까 신고와 동시에 납부니까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이 바로 신고 납부에 대한 이유로서 이를 택하는 세금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를 택하는 세금에 대한 이유로서는 신고를 택한 세금이니까 취득세, 등록, 면허세, 소득세로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보통징수, 보통징수 뜻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로서 징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보통징수 뜻인데 만약에 보통징수 뜻에 관한 내용에 문제가 나온다면 고지서 발급 이 말이 있으면 보통징수 뜻에 대한 이유로서 맞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지서 발급에다가 밑줄 치면 되겠죠. 그리고 보통징수를 택하는 세금도 기억하세요. 택하는 세금에 대한 이유로서는 지방세 보유 세금. 보유니까 결정. 지방세 결정된 세금으로서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내는데 특히 재산세 기억하세요. 그리고 부가과세 제도에 대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예외사항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예외사항이니까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다. 이때 신고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에 대한 내용이 부가과세 제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 보세요. 그 옆에 볼 때 주의에서 보통징수를 택하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여기서 보통징수가 신고로서 세액이 정해진 건 아니죠. 지자체가 결정하죠.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매매할 필요는 없어요. 신고 관련 가산세 없다.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 관련 가산세 없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도 원칙이 결정이니까 무신고 가산세 없어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음흉하게도 적게 신고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때는 맞아야죠. 자, 과소신고 가산세는 있다. 이런 이유로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내용 알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죠. 문제 풀어볼 때 밑에서 19페이지에서 1번 문제 33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지문이 긴 거니까 빨리 문제 키 잡을 줄 아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1번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의 확정은 은자피 뭐 나왔어요? 확정.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죠. 그러면 신고다 결정이다. 신고. 그런데 뒤에서 신고하지 않고 틀렸잖아요.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다. 이렇게 나오자야 맞습니다. 1번 틀렸고요. 이게 33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시 2번 풀어줄게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는 벌써 글자 튀어나왔죠.
종합부동산세 넣으면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연결되니까 이제 이걸 키로 잡고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신고. 뒤에 보니까 신고해야 한다. 맞죠? 그리고 신고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맞는 문장입니다. 그러니로서 2번 맞는 문장으로서 되겠죠. 그러면 3번 봅시다. 3번까지만 풀고 연결할게요. 3번에서 원칙적으로 결정에 의하여 납세문과 확정되는 국세를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여기서 문제 키를 빨리 잡아야 돼요. 빨리 잡는 거 결정. 결정 나오고 뒤에가 확정되는 국세. 그럼 결정에 대한 내용이 보유죠. 보유. 그리고 뒤에서 국세. 벌써 문제 키 잡아냈네요. 국세 보유는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로서 답은 니은 한 개 되겠네요. 연결해 볼 때 취득세. 취득세는 지방세면서 신고. 답 아니겠죠? 그리고 디귿. 재산세, 지방세. 지방세 결정. 답 아니고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국세. 국세면서 신고. 소득세니까. 이런 이유로서 풀어드렸으니까 이제 연결합시다. 43페이지 옵시다. 요약집 43페이지에서 부가 징수 방법. 취득세 부가 징수 방법은요. 신고 납부다. 이 나오죠? 신고 납부. 신고 납부고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냐면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은 60일 내에 신고 납부입니다. 이 내용도 연결시켜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좀 이따 연결시켜 줄게요. 일단은 신고 납부 기간은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밑에에서 니은 보니까 신고 납부 기간에 예외 나옵니다. 예외 사항에 대한 이로서는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온다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먼저 볼 때 A-1번 상속 나오죠. 상속에다가 동그라미. 상속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은 상속세를 따라가도록 했어요. 상속세에서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로 되어 있으니까 똑같게 나옵니다. 그런데 시험하고 연결시켜 볼 때 상속 단어 있으면 상속 개시일이란 말은 시험지가 맞게 적어지니까 그건 포인트가 아니에요. 포인트는요. 달의 말일. 달의 말일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6개월 내에다가 밑줄. 여기서 상속 나왔을 때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내 그러면 틀려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이렇게 나와야 맞아요. 그래서 달의 말일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포인트니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포인트 못 잡으면 다 틀려요. 제가 방금 했던 내용대로 상속 나왔을 때 상속 개시 속한 달로부터 6개월 내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숫자가 6개월 내 숫자가 맞으니까 이 문장은 맞는 거야. 이렇게 한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가 포인트가 아니고 달의 말이 포인트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동그라미 칠한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상속 개시일이 1월 1일이었다 합시다. 1월 1일이다. 그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내 그러면요. 그럼 이 1월 달부터 6개월 내죠.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6월 30일까지 됩니다. 이제 맞는 문장.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달의 말일이니까 1월 31일. 이 날짜로 붙어 있으니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30일까지. 어때요? 차이
엄청 크게 나오죠. 크게 나오니까 거기에서 포인트 꼭 잡으세요. 달의 말을. 그래서 달의 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밑에 B번에서 증여. 증여에 대한 내용도 증여세를 따라가도록 했어요. 증여세에서 신고납부에 대한 내용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3개월 내입니다. 취득세니까 취득일로부터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3개월 내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포인트가요. 달의 말을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3개월 내에다가 밑줄 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에서 또 예외적 내용으로서 등기 등록.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등기를 포함한다겠죠. 소유권 등기를 포함한다 했으니까 등기만 따로 된 경우도 있어요. 그 내용으로서 등기 등록 밑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등기 등록하러 간다. 등기 등록하러 간다. 이렇게 적어주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제 알 수 있어요. 하러 간다겠죠. 하러 가는 거니까 등록한 후일까요? 아니면 등록하기 전일까요? 전이겠죠. 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다 글자가 이렇게 적어지죠. 신청서 접수 날까지. 신청서 접수 날까지에다가 밑줄. 이게 예외상이에요.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다 있으니까 상속 단어, 증여 단어, 등기 등록 단어가 있다면 그 상황이 나올 것이고 상속 단어, 증여 단어, 등기 등록 단어가 문장이 없다면요. 일반적 경우로서 60일. 60일 내에 신고 납부됩니다. D페이지 보시면 D페이지에서 D번 추가 신고 납부 기간. 추가 신고 납부니까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신고 납부한 것이 추가 신고 납부예요. 여기는 후발적 사유입니다. 후발적 사유니까 문장에서는요. 후에란 말이 있어요. 자, 먼저 D-1번에서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중과세율 적용. 맨 처음에는 일반적 세율이 적용됐고 후에 무거운 세율이 적용돼요. 그럼 여기 대한 내용도 보니까 상속 단어, 증여 단어, 그리고 등기, 등록 단어 없죠. 그러면 일반적 경우로서 60일 됩니다. 60일에다가 밑줄. 끝말에서 신고 납부한다 밑줄. 60일 내에 신고 납부가 되는데 조심하실 점이 있어요. 가산세 제외입니다. 아까 볼 때 여기에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매매한다겠죠. 가산세 가산돼요. 그 문장 가보니까 그 문장에서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 없잖아요. 이 말이 없으니까 가로에서 가산세 제외 나옵니다. 이걸 출제자가 몇 번이나 우려먹었냐면 한 6번인가 우려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또 틀리고 왔어요. 왜 틀리고 왔느냐? 60일 숫자가 맞거든. 그러니까 이 가로 내용을 안 봐. 안 보고 그냥 쭉 흩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틀리고 온 건데 조심하십시오. 가로 가산세 제외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D-2번 보세요. 취득세를 비과세 받은 후 과세된 경우 아니면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추가 징수되는 경우 아니면 취득세를 과세 면제 받은 후 과세 대상이 된 경우 이렇게 나오면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후발적 사유죠. 뒤에 일어날 신고입니다. 거기서 그때에 대해서 신고니까 60일 내 밑줄.
그리고 끝에서요. 신고, 납부한다, 밑줄. 그리고 조심하실 점은 가로, 가산세 제외. 거기다가 동그라미. 이제 여기서 문제 푸는 요령까지 해가지고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취득세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마침표 앞을 보니까 신고, 납부. 이 말이 나왔으면 신고, 납부를 문제 키로 잡고 그리고 거기에서 상속 단어, 증여 단어, 등기 등록 단어가 있는가 없는가 봐요. 없으면요. 60일 내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상속 단어가 있으면요. 그때는 달의 말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 증여 단어 있으면 달의 말로부터 3개월 내 신고 납부. 등기 등록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때는 하루 가는 거니까 신청서 접수 날까지 신고 납부됩니다. 다 아시겠죠? 간결하게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거기 문장으로서 2페이지 정도 되는 거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 부가 징수 방법의 예외 해가지고 보통 징수 나와요.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예습은 안 해봤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그 내용 읽어주면서요. 포인트만 잡아줄게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거기다가 밑줄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밑줄 치고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가산세 합한 밑줄 금액을 세우라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 보통 징수에다가 밑줄 요 세 구절만 알았으면 요 한 문장은 암기가 된 겁니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 나온다겠죠. 보통 징수가 예외예요. 예외니까 보통 징수란 말이 나오려면 앞에서는 신고, 납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야 보통 징수됩니다. 또 가산세 가산 이 말이 나오려면 똑같게 앞에서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내용으로서 결과적 내용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연결시켜 볼게요. 연결시켜 볼 때 이렇게 보죠. 아까 배웠던 것이 납세의무 성립, 확정 이 배웠잖아요. 그럼 이 내용을 취득세에다가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세금은 납부할 의무가 성립되고 확정되고 소멸되는 거니까 취득세도 한 세금이니까 취득세에다가 연결시켜 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정해 보죠. 이때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토지를 취득하다 이랬으면 적용되는 세금은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에 적용되고 취득세에서 납부할 의무의 성립은요. 아까 말했잖아요.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하는 때 붙인 것이 일반적이다. 취득세도 일반적 내용이니까 성립은 취득하는 때 성립. 그러니까 취득하는 때 성립되는데 취득하는 때 누가 취득했는지를 지자체가 알 수 없죠. 알 수 없으니까 지자체가 가지는 권리, 부가권을 납세 의무자에게 넘겨줘요. 넘겨주면서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금액이 확정된다. 이렇게 나오죠. 또 징수권도 납세 의무자에게 넘겨주면서 납세 의무자가 납부케 됨으로 인해서 납부할 의무는 소멸된다. 여가 부가권, 여가 징수권 합치면은요. 부가 징수 방법. 취득세 부가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라 하고 법에서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을 정해주죠. 법정 신고 기간
납부기간에 대한 내용 며칠? 60일.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서 60일 내에 정확하게 신고 납부했으면 의무가 끝나는 거예요. 의무가 끝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신고 의무 또는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불이행했다. 뭐 이 내용을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내용과 연결시켜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분들에게 공부하라, 학원 다녀라 라고 의무를 줬어요. 그런데 자녀분이 학원 다니지 않고 PC방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의무 이행하지 않았죠? 어때요? 밝혀내야죠. 안 밝힐 겁니까? 그럼 노세워 방치할 겁니까? 밝혀내겠죠. 그 밝혀냅니다. 이도 마찬가지. 세금도 마찬가지로 밝혀내요. 그 밝혀낼 수 있는 기간을 보고 제척기간 그럽니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의 뜻에 대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부가권 밝혀내서 당신 들켰습니다. 라고 부가권 고지서로서 알려줄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척기간.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을 문자로 연결시켜 볼 때 는자 앞에 제척기간 아니면 마침표 앞에서 몇 년이 경과하면 납부할 의무는 소멸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기간 동안에 안 들켰어요. 안 들켰으면 어때요? 의무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안 들키면 돼. 그래서 마침표 앞에가 몇 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 몇 년이 경과하면 납부할 의무는 소멸된다. 이 말이 나왔으면 이건 제척기간에 관한 문제다 하면서 포인트를 꼭 잡으세요. 포인트로서 문장에서 무신고 나왔다면 그때 신고 기간에 대한 이유로서 7년입니다. 아니 밝혀낼 수 있는 기간으로서 7년. 무신고는 7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과소 신고했다. 과소 신고했다면 그때 대한 제척기간은 5년 됩니다. 5년 되고 그리고 부정이다. 원래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의 글자들은요. 엄청나게 많이 적어졌어요. 한 문장으로서 한 석 줄, 넉 줄 됩니다. 그 내용을 전부 다 외우지 못하니까 우리는 간결하게 단어로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부정 나왔으면 그때에 대해서 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그리고 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의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은 5년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 여기에서 개정이 되는 건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서 상속에 대한 내용과 증여에 대한 내용은 10년인데 이 증여에는 부담부 증여를 포함한다. 이 내용이 올해 개정된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내용은 너무 깊어. 너무 깊으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개정됐으면 무조건적으로 기억하실 모양인데 버릴 것도 버릴 줄 아셔야 돼. 무조건 채우할 겁니까? 무조건 채우하시려면요 3번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그건 버리세요. 그게 개정이 됐으니까 다른 외의 내용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 외의 내용이 여기입니다. 이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 키 잡아졌죠? 자, 제척 기간은 이렇게 나온다고 했지? 아니면 마침표 앞에서 몇 년이 경과하면 납부할 의무는 소멸된다. 몇 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말이 있으면 제척기간 문제다 하면서 포인트를 잡아야죠. 포인트로서 무신고는 7년, 과소신고 5년, 부정단에 있으면 10년. 그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이었으면 그때는요 5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무신고죠. 이거 무신고잖아요. 무신고니까 이때 몇 년? 7년. 자, 이 7년 기간 동안에 우리 입장으로서 안 들키면 돼. 안 들키면 납세의무는 소멸됩니다. 그런데 거의 80% 이상이 들켜요. 왜 들키냐면 상대편에 의해서 들킵니다.
여러분의 자녀분이 PC방에서 놀고 있을 때 어떻게 밝혀냅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상대편 친구한테 전화해서, 아니면 상대편 학원에 전화해서 밝혀내잖아요. 상대편에 의해서 밝혀지는 겁니다. 그럼 상대편하고 했으니까 여기와 연결시켜봐요. 여기가 취득이죠. 그럼 상대편은요? 팔았어요. 팔았으니까 상대편에 적용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입니다. 아까 양도소득세 신고했잖아요. 이게 신고였죠. 이게 신고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했다 그러면 상대편 취득한 자, 신고하지 아니한 취득한 자는 여기 사이에 들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밝혀내요. 밝혀냈다. 밝혀냈으면 여기에 대한 이로서 지자체가 취득세 금액을 산정하고 여기다가 매매해야죠. 매매 안 할 겁니까? PC방에서 놀고 있는 자녀분을 이제 밝혀냈을 때 그대로 집으로 모셔와요? 아, 저는 모셔온다고 해야 돼. 그게 모셔옵니까? 아니죠. 한 대 때리고, 알겠죠? 저 같으면 때린데 또 때려요. 매매해야죠. 매매한다, 세금 더 내라, 가산세, 가산.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세액 산정은 누가 하냐면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지자체가 해요. 징수하는 자가 세액을 산정한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는요. 결정. 그럼 여기에서 취득세액과 가산세에 대한 내용을 지자체가 산정하니까 결정. 결정하여서 당신 들켰습니다라고 고지에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볼 때 징수하는 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급된다. 이게 뭡니까? 보통 징수. 이제 보통 징수가 예외라는 얘기예요. 예외적 내용이니까 이 보통 징수란 말이 나오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으면서 뒤에가 가산세, 가산. 그 말은요, 보통 징수.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세 구절만 알았으면 아까 했던 그 한 문장 속줄은 암기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런 의미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산세까지 연결합니다. 가산세. 밑에 보시면 가산세에 대한 이유로서 기업, 신고 관련 가산세 있고요. 또 의무에 대한 내용이 또 하나 있어요. 보니까 의무가 신고 의무 있고 납부 의무 있으니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신고 관련 가산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납부 관련 가산세로서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납부 지연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그 산정에 대한 내용의 숫자가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안 나오려 보니까 우리는 간결하게 이것만 아시면 돼요. 납부 지연 가산세란 말이 있으면 앞에서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말이 있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다. 이렇게만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납부하지 않았으니까 납부 지연 가산세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고 관련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이게 숫자가 아주 간단한 거니까 그 내용의 숫자는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면은 A-1번, A-1번에 대한 내용 한 문장으로서 지문 길죠. 벌써 넉 줄입니다. 넉 줄 내용 전부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간결하게 하세요. 간결하게 무신고. 무신고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20%. 무신고에다가 밑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다가 밑줄.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요. 20%. 이렇게 두 구절 알았으면 그 한 문장 다 암기된 겁니다. 다시 A-2번 에서 부정단어에다가 동그라미. 부정단어 있으면 이 무신고 가산세 더블입니다. 더블이니까 40%. 40%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B번.
B번에서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적게 신고, 적게 신고 이 말이 있으면 10%. 100분의 10이 10%죠. 그리고 니은에서 장부, 작성 등의 장부 등의 작성과 보전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그 옆에다가 의무 불이행 그리고 이 내용이 있으면 10%입니다. 10%. 법인 장부 작성 의무 불 이행했으면 10%.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디귿 무결증자 중가산세 거기다가 별표시 하나.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이게 나옵니다. 쉽게 나올 때는 안 나와요. 무결증자의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법률적 취지부터 먼저 합시다. 무결증자 중가산세가 나왔던 원인, 법률적 취지로서 하여 볼 때 무결증자 중가산세 법률적 취지에 대한 내용은 미등기 전매 방지 목적입니다. 미등기를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왔던 내용이 무결증자 중가산세다. 이게 법률적 취지니까 이 내용 그대로 거의 만들어져요.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그러면 등기다 미등기다. 아까 했잖아요. 아까 보니까 취득세 신고하지 않았잖아요. 안 했으니까 그때 뭐였어요? 미등기잖아요. 그렇죠? 신고하지 않았어요. 신고하지 않고 전매 팔았어요. 매각했어요. 그랬으면 미등기 전매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에 따블해야 해요. 아까 부정이 40이었죠. 전부 다 따블식이에요. 자, 보세요. 과소 신고다 하면은요, 이때는요, 10% 이래 되죠. 무신고했다. 그럼 여기에 따블이에요. 20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 나왔다면 여기에 따블 40입니다. 무결증자 중가산세는 여기에 따블이에요. 몇 프로? 80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80으로 써가겠죠. 80% 가산. 끝말은요, 당신 들켰습니다 라고 고지서로서 징수하죠. 고지서 징수하는 거 보고 보통 징수다. 끝말은 보통 징수되는데 거기 끝말 보통 징수란 말은 시험지에가 맞게 적어지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아는 건 이것만 딱 아시면 돼. 자, 문장을 쭉 가보니까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아요. 이걸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앞에서 어떤 글자 없다면 꼭 있어야 할 숫자는요. 80. 이렇게 아시면은 먼저 한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속줄은 암기가 된 겁니다. 다시 이제 어떤 글자를 찾아볼 때에 여기에서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글자 있는데 앞에가 등기된 이 글자가 있어요. 그랬으면 이거 미등기 전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등기했잖아요. 등기했으니까 이 글자 보자마자 이 끝말은요. 중가산세 제외. 이거 되겠죠. 그리고 다시 또 취득세 신고하고 매각. 신고했죠. 신고했으니까 신고하지 않고 매각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니까 끝말은요. 중가산세 제외. 이거 나오겠죠. 그럼 이것은 안 해도 돼. 이걸 나오면 되겠죠.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으면 이게 개별적 문제 키. 그러면서
앞에서 이제 글자 찾기에 대한으로서 지목 변경. 먼저 지목 변경에 대한 내용, 이 글자 안에가 어떤 의미가 들어있겠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보죠. 지목이란 말은 토지 활용도를 말합니다. 토지 활용도가 밭이었다고 했을 때 이 토지는 내 것하고 등기할 겁니다. 내 것하고 등기했어요. 등기하고 그리고 이 밭을 대지로 바꿨습니다. 이랬을 때 내 것하고 또 등기할까요? 그럴 돈이 있으면 저하고 친합시다. 제가 가져가서 술 마시게 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지목이 변경됐다면 지목만 바꿨다 뿐이지 소유권 등기는 그대로 돼 있어요. 이 말, 여기 지목 변경 요 말 안에가 들어있는 의미는 소유권 등기는 되어 있다. 는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지목 변경 이 글자 있으면요. 등기된 거죠. 등기된 거니까 뒤에서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은요. 중과산세 제외. 이거 되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내용은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입니다.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니까 주식 글자 있으면요. 뒤에가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다 하더라도 끝말은 중과산세 제외. 이거 되겠죠. 또 주식 글자 없다 하더라도 주식이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니까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 이 글자 있으면 끝말은 똑같게 중과산세 제외됩니다. 이 내용을 알려준 내용의 문장에 대한 내용이 거의 한 10줄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는 게 제일 좋냐면 문제 키 잡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결과적 내용으로서 이런 것이죠. 문장에서요.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으면 이걸 문제 키로 잡고 앞에서 글자 찾기 등기된 지목 변경 주식 요 글자가 있는가 없는가 봐요. 요 글자가 없으면요. 뒤에서 있어야 할 숫자는요. 80. 그리고 반대적으로서 등기된 주식 지목 변경 글자가 있으면요. 그 말은 중과산세 제외. 아니면 산출세 80%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이런 일로서 나오죠. 이걸 아시라고 한손 노트에다가 적어놨어요.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몇 페이지에서 나오게 되냐면 오타까지 있은 거니까 오타까지 수정하기 위해서 이 노트 없다. 페이지 26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문제풀이 요령 나오죠. 문제풀이 요령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에서 취득세 문제에서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으면 이걸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글자 찾기 등기된 지목 변경 주식 글자가 없으면 80% 아니면 중과산세 가산 등기된 지목 변경 주식 글자가 있으면요. 있으면 중과산세 제외 아니면 산출세 80%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는 풀릴 거예요. 문제 풀어보죠. 먼저 밑에 있는 문제 1번. 1번 문제 보니까 33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33회 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했던 문제예요. 작년 시험이 엄청나게 어려웠다 했으니까 과연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봅시다. 1번. 먼저 문제 키를 잡죠. 맞춤표 앞 보세요. 뭔 나옵니까? 가산세.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잡아냈고 포인트는요.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간까지 양도세의 과세표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뭐 나왔어요? 신고하지 아니한. 무신고 나왔죠? 그럼 몇 프로? 20%. 20%다. 맞죠?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옳은 걸 찾아라 라는 내용이 문제였거든요. 그다음에 2번 문제. 2번 문제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하도 물어본 내용이니까 풀어줍니다.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법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자, 봅시다. 여기에서 맞춤표 앞 보니까 20% 가산세 나왔죠. 20% 가산세가 나오려면 앞에가 어떤 걸 써야 하냐? 무신고. 무신고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네요. 앞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있으면 이때는 납부 지연 가산세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문제를 풀어야 여러분들이 화장발에 안 속아요. 안 그러면 다 속으면서요. 재꼴당합니다. 맨 맞고 살죠. 다시 4번 보세요. 4번도 문제 잘 나온 쪽입니다. 24에 25에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어요. 거기서 문제 보죠.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장부 작성 불 나왔죠. 그럼 몇 프로? 10%. 그런데 20% 다 틀렸잖아요. 4번도 틀렸고요. 5번. 5번에 대한 내용 보니까 문제 지문 엄청 길죠. 먼저 읽어줄게요.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뭐 나왔습니까?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이제 개별적 문제 키 잡아냈죠. 이만 나왔으니까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앞에 글자 찾기 등기된 지목 변경 주식 글자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산출세액의 80. 그런데 50이 다 틀렸잖아요. 5번 틀렸고요. 뒷페이지에서 33회 때 나왔던 문제 풀어줄게요. 7번. 7번 문제에 대한 이유로서 납세 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 후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 매각. 뭐 나왔습니까?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이 말 나왔죠? 예, 개별적 문제 키 잡아냈고 여기 앞에서 글자 찾기 지목 변경 주식 등기된 글자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한글 아시잖아요. 지목 변경 글자 있죠? 있으니까 끝말은요? 중과산세 제외. 그런데 80% 가산한 금액이 다 틀렸잖아요. 이게 작년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만 제발 나오기 비싸요. 세법은 이런 내용의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을 전부 다 적어놨으니까 그 내용들을 하고 있으면 문제는 풀릴 겁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서 살펴드렸으니까 다시 이제 오셔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요약집에서 47페이지에서 취득세 과세 여부로 갈게요. 취득세 과세 여부. 취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내용은 아까 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비과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취득 형태를 갖췄다면 취득세는 과세된다. 여기 나오죠. 그러면서 재산 증가력에다가 뭐까지 포함? 소유권, 등기까지 포함해서
과세된다. 이런 이유로서 나온 것이 취득세 과세 여부인데요. 여기 제일 먼저 볼 것은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먼저 봅니다. 이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합시다.